안녕하세요. 오늘은 2월에서 4월 마늘 양파에 꼭 할 일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뒤로 갈수록 중요한 핵심 내용이 있으니 꼭 끝까지 보세요. 지역에 따라 심는 시기도 다르듯이 추비를 주는 시기 또한 약간씩 차이가 나는데요. 이 점 고려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첫째, 겨울에 덮어두었던 부직포 걷기. 부직포를 안 걷어주시면 내부 온도가 상승해서 마늘 양파가 우짜라게 되므로 부직포를 꼭 걷어주세요. 둘째, 잡초 제거. 잡초가 뿌리를 내리면 마늘 양파 성장에 좋지 않습니다. 특히 추비를 주는데 잡초가 있으면 잡초가 더 빨리 성장하게 되므로 반드시 제거해주세요. 셋째, 해충 방제. 마늘 양파는 미리 해충 방제를 해주는 것이 좋은데요. 마늘은 특히 병충해 관리를 위해 토양 살충제를 미리 살포해 주셔야 품질 좋고 상품성 좋은 마늘 수확이 가능합니다. 마늘과 양파에 피해를 주는 병해충은 해충인 고자리파리 뿌리응애, 선충과 같은 것이 있고요. 세균성 병인 노균병, 흑색썩음균핵병, 양파잘록병, 마늘잎 마른병, 마늘잎집 썩은병 등이 있습니다. 참 병 종류도 많습니다. 특히 고자리파리는 흡사지파리 모양을 하고 있으며 유충이 다 자라면 양파와 마늘에 지하부를 갉아먹어 뿌리를 망가뜨리고 죽게 하기 때문에 월동 이후 3월경에 추가 방제를 해야 합니다. 고자리파리와 응애는 연작하는 곳에서 주로 발생하며 미부숙 퇴비와 유박을 사용하면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연작을 피하시고 부숙된 퇴비를 사용해야 합니다. 특히 마늘의 경우 더 신경을 쓰셔야 하는데요. 첫째, 잎마른 병입니다. 이름대로 잎 끝이 마르는 병입니다. 잎마른 병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칼슘제를 충분히 주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마늘 잎집 썩은 병입니다. 생육중기에 마늘의 잎집이 담갈색으로 변해 썩어 들어가면서 심한 악취가 납니다. 심하면 식물체의 감염 부위가 물러 썩어서 부러지고 말라 죽습니다. 심하게 발생하면 잎과 종구에도 발생합니다. 배수가 불량한 토양에서 주로 전파가 된다고 하니 배수가 잘 되도록 신경 써야 합니다. 이미 양파 마늘 식재 전에 토양살충제를 한번 주셨겠지만 다시 전체적인 해충의 예방을 위해서 추가로 토양살충제와 살균제를 같이 뿌려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마늘 양파는 주로 멀칭 비닐에서 심었기 때문에 살충제가 잘 스며들 수 있도록 토양 살충제와 살균제를 물에 섞어서 주시거나 살포 후에 충분한 물을 주시면 됩니다. 넷째, 웃거름 주기. 웃거름은 NK 플러스 칼슘 비료를 주시면 좋은데요. 없으면 그냥 복합 비료를 주시면 됩니다. 1차 웃거름은 2월 중순부터 하순 사이에 줍니다. 2차 웃거름은 1차 웃거름 후 15일 정도 뒤에 다시 주시면 됩니다. 한참 뿌리를 내리고 성장할 시기에 추비를 늦게 주면 알이 작을 수 있기 때문에 추비는 꼭 시기에 맞추어 주셔야 합니다. 1차 추비를 아직도 안 했다면 3월에라도 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비료를 주시고 꼭 물을 주셔야 비료가 잘 녹아들 수 있으니 물을 충분하게 주세요. 많은 분들이 비료는 비 오기 전에 주는 것이 좋다고 알고 있으나 비 온 뒤에 비료를 주시면 비료의 유실도 적고 작물이 더욱 많이 흡수할 수 있어서 제일 좋습니다. 추비는 2회에서 4회까지 작물의 성장 상태에 따라서 15일 이상의 간격으로 주시면 되는데요. 4월 중순 이후부터는 비료를 주게 되면 저장성이 떨어지게 되므로 되도록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늦어도 4월 중순까지는 추비를 마치는 게 좋습니다. 2차 추비부터는 질소 성분은 줄이고 칼리와 칼슘 성분을 높이면 마늘 양파의 알맹이가 굵어지고 튼튼해집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비료에 정해진 답은 없으니 목적에 맞게 적절하게 주시면 됩니다. 전문 농가에서는 잘 아시겠지만 초보 텃밭지기 분들은 NK 플러스 칼슘 비료를 따로 구매하기 번거롭다면 최소한 NK 비료나 복합 비료라도 추비로 주시기 바랍니다. 비료 봉투마다 뒷면에 작물별로 적정량이 표기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